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단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단은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문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이문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예. 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봤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룡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면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예.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론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죠. 저를 매장해서 이문정 검사장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문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이문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얼마 되는 세금으로 것도 하는 아니고.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령을 매장시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본?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네. 이문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련 경정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이문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그건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그 백혜론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문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나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이문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4일자로 1월 14일자 그러면 이제 지금 2달 돼가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이문정 검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다,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뼈 아픈 게 뭐냐면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순식간에 돌아섰잖아요. 그게 국민을 순식간에 배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동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이문정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든 기소청장이 되든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그동안에 이문정 검사장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 상징성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개인의 영달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게요. 여러 가지가 아쉽지만 딱 2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백혜령 경정이 갔으니 이제 뭔가 좀 마약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2번째는 그래도 내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문정 검사도 있고 우리 백혜령 경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든 그런 상실감 이런 2가지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이문정 검사장의 상징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이문정 검사장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파견 명령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를 자꾸 동부지검으로 끌어들여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서 이 마약 게이트 관계없이 그냥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냥 마약 수사를 일반적인 마약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약 게이트를 외친 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절대로 다시는 합수단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달라, 맹세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5년 8월 22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저는 당신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대신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이끌어내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만석 그 검찰총장과 이렇게 그다음에 대검 마약 조직부장, 마약 기획관 이들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대검 마약 기획관이 김현실, 신준호 그런데 신준호 차장검사가 지금 정부총합 마약 합수단에 본부장으로 가 있고요. 김현실 마약 기획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약계 덮어서 승진한 사람인데 이문정 검사장하고 부산 남성여고 동창이에요. 예. 친구예요. 예.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하고 이문정 검사장하고 마약 기획관인 김현실 차장하고 친구인데 이게 지금 대검하고 동부지검하고 협업해가지고 자꾸 백혜령을 공격하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언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경고도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자초한 거다. 아무튼 이제 근황도 궁금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뒤로 이문정 검사랑은 한 번도 통화 안 해봤습니까? 네, 통화한 적 없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비난 메시지를 내면 예. 언론 기자들이 뭐 수십 번 보고 전화를 이제, 해요. 그러면 예. 저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아쉽게 갈라졌는데 일단은 그만두고 나오시면서 그동안에 수사했던 수사 기록 한 5천 쪽 분량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오셨어요? 네, 5,400쪽이죠. 예. 네. 그걸 뭐 이렇게 반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관을 한 거예요. 보관을. 네. 왜냐하면 제가 파견 기간이 끝나갈 때 이 파견을 연장하겠다는 지휘부의 지침이 없어서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 제가 경찰청 행안부 장관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기록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답이 없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도 보냈습니다. 조정 좀 해달라. 답이 예. 없다. 예. 왜냐하면 그냥 기록을 제가 이렇게 놔두고 오게 되면 기록을 소홀히 관리했다 그러면서 저를 감찰 조사할 태세였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2차례 보내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기록을 내가 보관하겠다. 경찰 주의부에서 경찰청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기록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동부지검에 그 사무실에 그대로 두어라라고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검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인계를 받을 거 어떻게 나중에 사후에 처리를 할 건지 협의해가지고 그 대검하고 동부지검장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백혜령이 이 기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공문도 보내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그래서 허국지구대로 옮겼고요. 옮기자마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무단 반출했다. 공무상 비밀을 가지고 탐부로 가지고 나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고 예. 허위 사실이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게 맞다면 백혜령 경정을 감찰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기록을 압수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은 달라는 소리 단 한 번도 그 이유는 없고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록은 지금 검찰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전자문서화 하기 때문에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록을 제가 가져온 것은 그 프린트물을 가져온 프린트물을 건데. 가져온 건데 기록이 전자에 그대로 담아 있는데 무슨 반출이냐? 근데 그 예전에는 지금 전자문서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있고 참고인 조서도 있으니까 이게 원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자문서 촉진법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서버에 있는 게 지금 원본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본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경찰청 지휘부하고 검찰청 지휘부에서 백혜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무시하겠다. 그리고 서버에 있는 것을 우리 원본화하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혐의 없다, 실체 없다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5,4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네. 일단은 검찰이 별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하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5,400쪽이나 수사 기록이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셨을 건데 그 3개월 동안에 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잡고 수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5명 인원으로 한정돼 있고요. 수사를 못하게 영장을 못 가게 차단시키고 통신 수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문정 검사장하고 처음에는 싸웠죠. 두 개 중에 하나는 내놔라. 합수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 기록을 공유하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인천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마약게이트 사건을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서 이 합수단에 취급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을 안 시키고 인천지검, 중앙지검 사건 기록을 저한테 넘겨준 게 사본을. 근데 영등포에서 취급했던 사건들은 제가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체방에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고 쫓겨나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날 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예. 검찰 수사 기록에 이 마약 게이트를 꼼꼼히 덮은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 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세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맡고 있지만 검찰 기록은 검찰 스스로가 작성했던 수사 기록이잖아요. 거기 수많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기소해도 전부 유죄 판결 나온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시스템, 물류 통관 시스템을 그걸 지금 현재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압수수색을 못하게 검찰이 맡고 있으니 그것만 확보되면 이 기초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세청에서 가담을 했고 이 관세청이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검찰이 알았다가 수사를 했다가 외압을 받고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마약 범죄자, 마약 조직원들을 빼내주고 관세청 직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이 내용이 이 마약 게이트 기초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국정원이 이 마약 게이트를 눈을 감았다, 외압이 있었다. 이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기초 사실 관련해 가지고 증거와 기초 사실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다. 이 5,400페이지 이 기록이 그 내용들 증거와 분석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사건 기록을 백혈영이 분리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고 있는 이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외압을 인식하게 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경찰 지휘부잖아요. 경찰 지휘부 5명과 그 다음에 대통령실 언급하면서 저에게 압력과 또 끈끈한 회유를 했던 조병도 경무관 그리고 관세청장, 인천공항세관장 이렇게 해서 고발 조치를 해놨거든요. 그 외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검사들을 고발하게 되면 제가 수사를 못하게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검사들은 고발 조치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발 당사자다. 이건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범죄 수사를 하다가 수사팀에 외압이 행사됐습니다. 예. 그러면 수사팀장은 외압의 당사자니까 수사에서 빠져야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수사를 하면서 그런 외압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압의 실체까지 수사를 하는 게 네, 온당한 거죠. 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셀프 수사를 거론하면서 지금 경정님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오히려 셀프 수사는 합수단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처음부터 제가 셀프 수사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마약게이트 덮어준 사람들이 네. 셀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합산을 구성했던 그 구성원도 지금 윤국권 단장 외에 당시 중앙지검에 있었던 마약검사, 인천지검에 있었던 마약검사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감추고 있기 때문에. 네. 검사는 자기 이름 감추면 안 됩니다. 독임제 행정관청이에요. 스스로가 개개인이.
이름을 감추고 있어요. 그때 합수단 구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심우정, 네. 예, 노만석, 네. 신준호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돼 있고요. 네. 마약 게이트 때문에 영전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경찰 지휘부는 그때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모두 직대 체제였는데 전부 그분들이 내란 게이트하고 내란 사건하고 관계돼 있고요. 네. 마약 게이트하고 깊이 관여돼 있던 사람들이 네. 그분들이 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한 흔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분들끼리 전화로 뭐 협의를 했는데 어쩐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6일 만이죠. 예, 6일 만에 갑자기 합수단을 꾸린 거예요. 이재명 그때 대통령께서 상설특검을 출범시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직후에 꾸렸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만석과 심우정의 힘만으로는 그리고 국민의 힘이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 은폐 검찰주의자가 어디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네. 이렇게 가면 마약 게이트 수사가 묻힐 것 같아서 네. 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은 정말 헷갈려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임은정 지검장이고 지금의 합수단을 믿을 수 없다. 조작하고 은폐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경정님 말씀이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제 말이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임은정 검사장께서는 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보고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건의 실체, 전말,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 현장에 계셨고 외압을 받았던 피해자이신데 그 말을 임은정 지검장이 안 들었다고요? 저한테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네. 어떤 게 핵심인지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다면 뭐 능력이 출중한 거겠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의지가 없는 거죠. 아, 의지가 없다. 검찰 수사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막고 싶은 거죠. 결국은 인사권이나 수사권 없다고 계속 투덜거렸고 그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개입을 해서 경정님이 함께 하게 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들 뭐 합수단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존경스럽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거 앞으로 그러면은 이 마약 수사에 대해서 임은정 지검장의 그 수사 의지가 없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제 의지 표현을 보도자료를 보면 네. 정확히 드러냈잖아요. 백혜룡은 외압의 당사자니까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마약게이트 수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백혈용 팀은 따로 꾸리고 23년 인천지검 은폐 사건만을 좀 맡기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네. 대통령실 개입이나 세관 이런 핵심 사건은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제외한다 이런 입장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전에는 저를 초빙해서 파견 받아가지고 예. 마약 게이트 외에 전국에 유통되는 마약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우리 그 전국 지방청에 수많은 마약 전문가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저를 불러서 그때도 계속해서 5명 얘기를 백혜룡 포함해서 5명 얘기를 계속했고요. 예. 그래서 그 5명을 뿌려서 저 포함해서 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제의를 했는데 제가 바로 거절을 했고요. 네. 거절을 하신 이유가 실질적인 수사가 모욕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모욕일까요? 그 5명이 실질적인 수사를 아예 진행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걸까요? 백혜룡이 직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창했던 이유는 이 윤석열 대통령 뇌가
마약 독점 사업을 했는데 모든 국가 기관이 거기에 개입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2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이문정 검사장의 입장은 그것은 수사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룡의 콜라보를 원하니 동부지검에 와서 일반 마약 수사를 해달라는 거죠.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을 단속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분의 인식이 그런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전혀 소통을 안 했고요. 네. SNS 메시지 내고 언론에 메시지 내는 이문정 검사장의 백혜룡에 대한 입장이나 설명은 일방통행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 저하고 뭐 일체 협의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는 네, 과거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에 그러면 사진만 같이 찍고 그다음에 실제 사건의 실체에서 무엇보다 당사자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뭐 보고든 어떠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전말이든 그거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묻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거를 브리핑하거나 얘기할 기회도 이제 같이 만남의 기회도 있었어도 그걸 묻지도 않았고 지금에 와서는 SNS로만 일반 통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이문정 지검장이. 네네. 지금 보도자를 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혜룡 경정이 대통령 백이 있더니 지금 이문정 지검장에게 지금 대드는 거냐? 왜 이거 팀에 이런 합수단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냐? 새로운 팀 꾸려달라고 하는 거냐? 왜 25명 달라고 하는 거냐? 이거 대통령 백 믿고 이렇게 나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언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론의 판단 영역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5명을 백혜룡 포함해서 5명을 요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 5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수사를 하겠습니까?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는데 네. 지금 합수단이 21명, 2명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제가 이 불법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합수단이 22명의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백혜룡이 5명을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렇게 구성된 팀을 가지고 동부지검에서 마약 퀘이트를 제외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장을 신청할 때 제가 윤국권 합수단장에 지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공궁에 빠뜨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문정 검사장과 특별한 감정은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변명해 왔고요. 그리고 저를 모욕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제가 수사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에 이문정 검사장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외압의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곡히 얘기도 했는데 계속 이런 상황, 이런 국면을 만들어서 어제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대검에서 이문정 검사장의 의견을 받아서 경찰청에 네. 백혜룡 포함해서 5명을 요청을 했고요.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셨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봐도 될까요? 5명. 5명으로 실제적으로 뭘 하시는 게 불가능한가요? 대통령께서 네. 백혜룡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네. 당부를 하셨잖아요. 원론적인 말씀이죠. 네. 그걸 수행하는 것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될 텐데요.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그 불편한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께서도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 합수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하에서 출범 후 구성된 거니 적법하다, 믿어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합수단은 지금 이 검찰이 개입된 네. 국정원, 관세청, 방첩사, 네.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경찰 이런 모든 국가기관이 관련돼 관련돼 있죠. 있던 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길목을 완전히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검찰로 향하는 수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합수단 그렇죠. 자체가 그렇게 보시는 거죠.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축소 은폐. 왜냐하면 최종 관문은 이제 검찰 스스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가 원천 차단한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관봉권 띠지처럼 차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관봉권 띠지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비교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한쪽으로 네. 이 마약 게이트는 국가를 붕괴시킬 정도로 매우 위험한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그걸 흐리기 위해서 백혜룡의 당사자 자격을 주장하는 거죠. 백혜룡은 이해 당사자가 있어서 마약 게이트 수사하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관심사를 그쪽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합수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문정 검사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합수단은 특검이 아니어서 피의 사실 비밀 유지해야 된다. 네.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합수단이 출범하는 게 이 마약 게이트의 방향을 틀고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고 국민들과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출범을 했다. 피의 사실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소통을 안 할 거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마약 게이트는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알려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감춘다는 겁니까? 네. 지금 합수단에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내놔야 한 수사 성과는 뭐 22명 입건했다 그런 게 아니죠. 22명 입건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루 만에도 입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고 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국민들께 알려야죠. 결국에는 합수 단장 같은 경우는 수사 지휘를 해야 될 인물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봤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노만석과 그러면 이문정 지검장 지금 같은 행보를 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정확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노만석으로부터 수사 지휘권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인사권이 없다고 변명하잖아요. 네. 검사장이 처음에 수사권이 없다고 변명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못 받는데요. 검사장이 자기 건물 하에 있는 부장검사의 보고를 못 받는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수사 지휘권을 받았는데 인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 지휘권 내에 모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사 지휘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인사조치할 권한이 없으면 그렇게 인사조치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 되고 인사조치 해달라고 노만석 차장이나 본부장관한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매사 단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걸 제가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차라리 지금이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네, 들으면 굉장히 이게 마약 그 수사를 오히려 발본색원하라고 지금 경정님을 대통령께서 보낸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노만석 차장과 같은 결을 하면서 검찰 감싸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뭔가요?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걸 뽑을 수 있어요? 대통령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론적인 당부사항이셨지만 네. 수사권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께서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에 나서 네. 제가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합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 단체다 네. 해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방점은 거기에 있죠. 예, 그 합수단으로 배치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왔던 배경은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예, 그렇게 조언을 하셨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지 않았나.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진위는 백희룡에게 수사권을 줘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를 취해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합수단에 그 불법 단체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제 신념에 너무너무 배치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동부지검으로 파견은 나가되 별도의 수사팀을 수사팀. 꾸려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 기존의 합동수사팀이 유지하면서 백희룡 수사팀을 새로 신설하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제가 합수단을 해체하라고 노만석 그 총장 직대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